미스터리 클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천여 명이 사람이 아닌 괴수에게 몰살당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낳은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죠. 2차 대전 중에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전투들도 많습니다. 그중 아주 특이하게 전쟁이 펼쳐진 람리섬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람리섬 전투는 미얀마 서부에 있는 람리섬에서 1945년 1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달간 일본군과 영국군이 치른 전투입니다. 영국군은 람리섬에서 비행장을 건설해 미얀마 본토 진출을 도모하려고 했죠. 동북아와 동남아까지 식민지를 만든 일본군은 이미 미얀마에 주둔한 상태였습니다. 영국군의 진출을 수비해야 했던 일본군은 거세게 저항을 하며 미얀마 본토를 지켜내고 있었죠. 전투에 패하여 람리섬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되면 영국군의 비행장이 건설되어 하늘, 공중을 내주게 돼 전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본군 입장에서는 격렬하게 방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중을 장악하면 미얀마 섬 전체에는 막강한 영국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을 필두로 한 해군 전투함들에게 둘러싸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람리섬을 꼭 지켜야만 했죠. 영국군도 일본의 거센 저항에 섣불리 공격을 감행했다가 패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작전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먼저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을 필두로 한 전투함들의 함포 사격과 동시에 인도군과 연합해 람리섬 상륙작전을 시도합니다. 공중에서는 영국 폭격기가 람리섬 일본군 진영 쪽에 공습에 폭격을 가합니다. 이후 인도 제71 보병여단이 람리섬의 서부 차우쿠퓨 해안에 순조롭게 상륙합니다. 영국군도 인도군과 함께 람리섬 남서쪽 마인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이후 영국군은 람리섬의 주요 거점인 체부다 지역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차웅에서 방어를 하고 있던 일본군도 람리섬 남쪽에 있는 체부다를 점령하려고 했죠. 그러나 영국군과 인도군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거세게 공격을 퍼부었고 이에 일본군 꼼짝도 못하고 5일 만인 1월 26일에 체부다를 내주게 됩니다. 주요 거점을 빼앗긴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되었고 미얀마 육지에 일본 본대와 합류해 후위를 도모하려고 했죠. 그러나 일본군은 본대와 합류하기 위해서는 16km가량의 미얀마 맹그로브 늪 지역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 늪은 수백 마리의 악어들의 서식지로 미얀마에서는 유명한 곳이었죠. 이 일대에 사는 악어는 소만 악어라는 종류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파충류로 몸 길이는 평균 4에서 5m에 달하는 포악한 성격을 가진 악어입니다. 현재에도 미얀마 정부는 맹그로브 늪에 경고문을 표시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얀마를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군은 아직 지역 특색을 알지 못한 상황이므로 맹그로브 늪에 대해 알 리가 없었죠. 일본군은 영국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별다른 의심 없이 맹그로브 늪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늪은 안개가 짙어 일본군이 빠르게 이동할 수도 없었죠. 저녁이 되자 주위가 어두워져 아군 식별조차 어려워집니다. 어두운 밤이 되자 일본군의 이동하는 물소리에
잠에서 깬 악어들이 자기 영역에 들어온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받은 일본군은 하나둘씩 비명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다고 하죠. 어둠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일본군은 악어의 공격인 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영국군은 일본군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반자이를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역시 일본은 어리석죠. 총소리에 더 많은 악어 무리들이 잠에서 깨면서 악어들은 일본군에게 돌진했고 거침없이 공격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일본군은 처참하게 악어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일본군 1000여 명이 악어에게 몰살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연합국 추격대는 자신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본군이 비명을 내며 사상자가 나오자 추격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아침이 되자 맹그로브 늪에서 안개가 걷히자 앞이 보이기 시작하죠. 늪지대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목격됩니다. 그 광경은 둥둥 떠다니는 일본군의 1000여 구에 이르는 시체들과 악어들이 먹고 남긴 시체들을 먹기 위해 달려든 독수리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견된 일본군 생존자는 단 20여 명. 이 사건은 전투에 참여했던 영국군 소속이었던 브루스 스탠리 브라이트가 당시 상황을 자신의 저서를 통해 드러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브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산하고 어두운 늪 속의 소총소리와 함께 거대한 파충류의 턱에 짓눌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퍼지고 악어들의 공포스러운 움직임까지 더해진 죽음의 지옥이었다. 남미섬 맹그로브 늪지대에는 1000여 명의 일본군이 들어갔지만 살아남은 생존자는 단 20여 명에 불과했다. 그렇게 영국군 주축의 연합군과 소만 악어의 합동 공격으로 일본군은 몰살당했고 남은 생존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며 남미섬 전투는 끝이 납니다. 이후 남미섬 전투는 동물에 의한 가장 큰 재앙이라는 기니스북에 기록이 됩니다. 정말로 브라이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미섬 사건은 역사상 최악의 악어 공격에 속하죠. 여기에 영국군의 군사 보고서, 일본군의 증언 기록, 버마 남미섬 지역의 주민 증언 등 모든 보고서 및 증언에서 악어 공격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악어 공격을 언급한 신뢰 가능한 문헌은 브라이트의 저서에서 나온 기록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허구의 사건이며 도시 전설일 뿐이라고 브라이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는 이 전투를 세계 최악의 바다 악어 공격 사건 및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바다 악어 공격 사건으로 기재는 하고 있습니다.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역사학자 및 과학자들은 바다 악어 공격 사실은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어찌됐건 일본군 1000여 명이 아주 잔혹하게 몰살당했다는 남미섬 전투. 악어에게 이 일본군 1000여 명이 죽었다면 너무나 잔혹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일본군이라는 사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